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나티함이 부를 위기의 시작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R114가 4월 21일 발표한 자료가 있습니다. 서울 신축과 구축 가격차가 더 벌어졌다. 자, 서울 신축 일반적으로 준공 5년 이내 아파트를 의미하죠. 그리고 구축 준공 10년 넘는 아파트를 구축으로 분류합니다. 이 둘의 가격차가 확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차이가 나나 봤더니 2020년에는 3억 1,7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2021년에 4억 200만 원으로 확대가 됐다가 2022년에 3억 4,100만 원, 그리고 2023년에 2억 5,900만 원으로 그 차이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2024년 되니까 5억 5,800만 원으로 신축과 구축의 차이가 2배 이상 벌어진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으냐? 2023년까지 주택가격이 많이 급락을 했다가 신축 중심으로 강하게 반등했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좋은 거예요. 신축과 구축의 격차가 확대된 이유, 왜 신축 중심의 반등이 강하게 나오냐?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공급 부족 신호 때문에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국토연구원이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반토막난 착공 물량 2-3년 내 서울 공급 부족 현실화 우려. 자, 2005년부터 2023년 서울 주택 건설 실적 인허가와 착공 준공 물량을 봤는데 작년에 유난히 심각했다고 합니다. 연평균의 30% 수준밖에 안 되더라. 그래서 보통 이제 착공을 하고 나서 2-3년 뒤에 완공되는 걸 감안하면은 이때는 뭔가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왜 공급이 줄어들었을까요? 일단 PF 사태와 공사비 급증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PF 사태의 원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방 아파트하고 비아파트 부동산의 수요 급감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심각한 데가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이제 공사비 급등한 게 수도권 아파트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지방 아파트에도 똑같이 영향을 주거든요. 예전에는 4억대 공급 가능했던 게 지금은 4억 후반에서 5억 정도의 공급이 가능한데, 근데 주변 시세가 5억이 아니라 4억이에요. 그럼 아무도 안 사겠죠.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된다? 주변 시세가 4억에서 5억까지 올라갈 때까지 아무도 분양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지방 아파트의 현실이고요. 1군 건설사도 지금 여기에 굉장히 많이 물려 있어요. 게다가 비아파트는 더 심각합니다. 특히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아니면 생활용 숙박시설 완전히 수요가 소멸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마피스텔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잖아요. 이런 데에도 건설사들이 많이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건설사는 생존 모드에 돌입한 상태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는 이야기인데, 이 건설사는 생존 모드에 돌입했을 때 어떻게 한다? 투자를 줄인다. 문제는 정비사업장, 재개발이나 재건축도요, 건설사의 투자로 이루어집니다. 왜냐면은 시공사 선정 시점부터 완공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잖아요.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건설사가 여러 가지 이제 편의를 봐줘요. 그래서 보증도 서주면서 이제 자금, 사업비도 조달시켜주고 다양한 편의를 제공해주고 자금도 제공하기 때문에 지금은 절대 아무 사업장이나 공격적으로 이제 정비사업장 수주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용산이나 서초구나 아니면 동작구나 잠실이나 이런 지역들의 시공사 선정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렇게 선호도 높은 지역도 시공사 선정이 어려운데 비선호 지역은 어떨까요? 말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사업장마다 제대로 굴러가는 곳이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아예 시공사 선정 엄두도 못 내는 곳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공급 부족 원인 두 번째는 이제 공사비 급증이죠. 이제 2021년 대비 건설 공사비 지수로 보면 한 24% 급등했는데 실제로는 이런 지수가 아니라 한 3-40% 정도 올라갔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수도권은요, 공사비가 급증하면 공급이 줄어드는 구조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빈 땅이 없잖아요. 공공택지가 없다 보니까 재개발하고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공급 의존도가 커요. 근데 이런 재개발이나 재건축에는 누가 있다? 조합원들이 있다. 공사비가 늘어난다는 거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가 되더라. 그래서 일단 공사비 증액한다고 조합장이 이야기를 하면 조합원들이 반발을 하고 조합 집행부를 교체해요. 그럼 이것만으로 1년에서 2년 정도 사업이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공사비 협상 과정에서 1년 날려먹고, 그 다음에 비대위 들어오는 과정에서 또 한 1년 날려먹고, 이런 식으로 정비 사업장이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나온다? 재건축 재개발 조합장 교체 칼바람까지 불고 있다. 실제 이래요. 자, 이런 것들이 구축 아파트 수요 감소로 연결된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한다? 무리를 해도 신축을 사자. 일단 그전엔 구축 아파트 살 때 얘가 리모델링이든 재건축이든 어떤 식으로든 재건축이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죠. 왜? 사업이 멈춰버린 데가 많이 있으니까. 또 하나, 요즘 구축 선호도가 떨어진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인테리어 비용 급증입니다. 뭐 예전까지, 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인테리어 하려면 뭐 평당 200만원 얘기 나왔잖아요. 지금 평당 300만원도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뭐 유튜브나 블로그에서 보는 최신 유행템들 다 갖다 집어넣잖아요. 막 34평 기준으로 뭐 1억에서 1억 2천 부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인테리어 견적받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야, 이럴 바에는 그냥 준신축이나 신축 사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 참여자는요, 이런 소식에 예민하고 빠르게 움직입니다. 지금 벌써 핵심지 신축은요, 전고점 대비 90% 이상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 전고점 회복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준신축도요, 당연히 신축 아파트가 많이 올라가면서 덩달아 올라가거든요. 입주 5년 초과 10년 이하를 준신축으로 분류하는데 여기도 지금 많이 올랐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는 어디가 될까요? 2009년부터 2013년 구축에 수요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확장된 곳 중심으로 해서 수요가 꾸준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핵심지는 이런 연식의 아파트도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신축과 구축의 양극화 사태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요? 간단해요. 정부가 공공택지에서 신축 아파트 공급을 쏟아내면 됩니다. 자, 근데 2기 신도시나 보금자리 주택 사업은 막바지예요. 나올 만한 데가 많지 않습니다. 동탄 같은 경우는 이제 신주거 문화타운 정도가 남았고, 검단 같은 경우는 이제 1036 주변으로 해서 이제 나올 게 좀 남아 있는데, 요즘 아시다시피 LH가 아파트를 굉장히 천천히 공급을 해요. 분할해서. 자, 그래서 이들 공급에 기대하기는 어렵고, 그럼 지금 큰 게 한 방 남아 있잖아요. 바로 3기 신도시입니다. 얘가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2025년에 입주할 거는 얘가 나왔는데 지금은 2년 미뤄진다는 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에 첫 입주고요. 가장 중요한 민간 분양은 한 2029년에서 2030년 입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문제는 입주 물량이 많은 2025년을 빼면 아시다시피 2025년부터는 입주 물량이 꽤 있습니다. 동대문이나 광명 뉴타운 등에서 대규모 입주 물량이 쏟아져요. 근데 2026년부터는 걱정이 된다는 거죠. 지금 아시다시피 올해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둔촌주공 입주를 제외하면은 벌써 전세시장에 이상 조짐이 나온다고 영상에서 제작을 드렸죠. 자, 그럼 이렇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여기에 기준금리까지 낮아진다면 전세 수요가 얼마나 많이 늘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게 2024년, 2025년이 아니라 2026년 이후가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2026년 이후에 주택난이 발생하면 그거는 정부의 명백한 잘못이다. 저는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한 무주택자도 큰 혼란을 겪고 있어요.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게 이제 3기 신도시 민간 분야이거든요. 물론 뉴홈, 뭐 나눔형이나 선택형이나 이런 게 선호도가 높고 경쟁률도 높은데 실제 내 집만 원하시는 분들이 그걸 그렇게 기다리지는 않거든요. 온전한 내 집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내 집은 이제 민간 분양 형태로만 나와요. 근데 얘가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자, 얘는 그래 둘째 치고 오래 걸린다는 거 아니까 둘째 치고 가장 먼저 나올 공공사전 청약 같은 경우는 올해 1만 호가 예정돼 있다고 이미 발표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5월 달이 되고 벌써 4월 달 말이 돼 가는데 아직 계획조차도 안 나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 요약드리겠습니다. 서울 신축 아파트와 구축 아파트 격차가 작년 대비 2배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PF 사태와 공사비 인상에 시장 참여자가 신축 부족 현상을 우려하면서 우선적으로 신축 아파트를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고, 구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왜? 구축 아파트를 살 땐 기본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매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정비사업장마다 제대로 돌아가는 데가 없다 보니까 구축 아파트에 대한 신축 기대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럼 지금 신축과 준신축 중심으로 많이 반등을 했는데 그 다음 타겟은 어떻게 될 것이다? 2009년부터 2013년 구축 아파트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확장된 아파트, 구축 아파트에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정부의 느린 신도시 정책이 2025년 이후, 2025년에 좀 정비사업장에 입주가 많거든요. 그 이후에 시장 불안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거. 왜 그러냐? 원래 2026년부터는 3기 신도시가 입주를 하면서 공급을 책임졌어야 되는데 그게 한 2, 3년 정도 지연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공백기가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이후도 한번 대비를 하시면서 매매나 전세 계약할 때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